자,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셨던 70대 초반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평생 건강관리를 정말 성실하게 잘하신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사과 하나씩 꼭 드셨고요. 담배도 안 피우고 좋은 음식도 잘 챙겨 드시고요. 그래서 본인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셨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손발에 힘이 빠지면서 응급실에 가신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져서 심장 전개 신호에 영향을 준 거였는데요.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어르신의 신장 기능이 이미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던 겁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일 아침 빈속에 사과를 드신 것이 칼륨 축적에 기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사과보다 칼륨이 더 많은 음식이 많습니다. 바나나나 오렌지, 키위 같은 것이죠. 이런 음식도 함께 자주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 사과는 금이다 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죠. 자,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라는 조건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사과를 둘러싼 세 가지 이야기를 기능의학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사과가 왜 주의가 필요한 건지. 자, 두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사과 섭취 순서의 과학. 자, 세 번째는 사과 껍질 속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입니다. 자,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사과 드시는 방법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딱 3차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간 크기 사과 하나 약 182g에는 칼륨이 약 195mg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2000에서 3500ml니까 하나만 먹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이 이미 지쳐있는 분들에게 생깁니다. 우리 몸에서 칼륨 배설의 90% 이상은 신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칼륨을 걸러내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혈중 칼륨이 서서히 쌓이게 되고 이것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더 무서운 건 이 칼륨이 쌓이는 과정에서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조용히 축적되다가 어느 시점에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신장이 괜찮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아래 항목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혈압이 높거나 고혈압약을 오래 복용하고 있는 분. 자, 두 번째,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5년 이상 되신 분들. 자, 셋째, 최근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온 분. 그리고 네 번째,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발목이 붓거나 쉽게 피로하신 분. 자,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담당의와 상의해서 사구체 여과율 수치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의 칼륨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특히 신장 기능 저하가 있거나 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사과는 혈당 지수가 낮으니까 당뇨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사과 혈당 지수는 GI죠. 약 36입니다. 자, 흰쌀밥의 72나 식빵의 70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 GI, 즉 혈당 지수와 GL, 혈당 부하 지수는 다릅니다. 그리고 사과에 들어있는 당의 상당 부분은 포도당이 아니라 과당, 즉 플럭토스입니다. 과당은 혈당계로 측정하면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아서 GI가 낮게 나오지만 체내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포도당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과당은 거의 전량이 간으로 직행합니다. 자, 간에서 과당을 처리하는 효소인 프록토키나세가 활성화되면서 ATP가 빠르게 소모되고 요산이 생성되면서 지방산 합성이 촉진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과당이 많이 들어오면 간에서 지방을 만드는 공정이 늘어납니다. 물론 사과보다 더 문제가 되는 과당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고과당 옥수수 시럽, 주로 카페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또 가공된 여러 가지 음료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과주스 이야기를 꼭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과주스 한 잔 240ml에는 과당이 약 12에서 15g 정도 들어있습니다. 자, 같은 양을 생사과로 드실 때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이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더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기능학적으로 보면 이 사과 주스는 사과의 좋은 성분은 대부분 제거하고 당만 농축시킨 것에 가깝습니다. 자, 하지만 껍질째 드시는 생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펙틴과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완충해주고요. 또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같은 사과인데 형태에 따라서 몸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제 사과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릴 차례인데요. 특히 껍질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먼저 노화세포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몸 안에는 나이가 들수록 죽지도 않고 또 재기능도 못하는 세포들이 점점 쌓여갑니다. 자, 이것을 노화세포, 영어로는
세네센트 셀이라고 하고요. 좀비 세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포들이 문제인 이유는요, 주변에 지속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분비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SASP라고 하는데요. 이 만성염증이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인지기능 저하, 또 당뇨, 합병증 같은 다양한 노화 관련 질환의 바탕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 껍질에 풍부한 피세틴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이 노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능력, 이른바 세놀리틱 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2018년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이바이오 메디슨에 발표한 연구에서 10가지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비교했을 때 피세틴이 가장 강력한 세놀리틱 활성을 보였고요. 또 노화 마우스에 투여했을 때 이 노화세포 감소하고 건강수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동물 모델 및 인간지방 조직 실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 대상의 임상 연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사과를 먹는 것만으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흐름은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피세틴은 사과 껍질 이외에도 딸기, 망고, 양파, 오이 등에도 들어있는데 식품 중에서 딸기가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과를 드실 때 껍질을 꼭 포함해서 드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것이 바로 피세틴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피세틴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스를 드시면 사실상 거의 섭취하지 못합니다. 껍질째 생으로 드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먹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하시는데 기능의학에서는 어떤 순서로 먹느냐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웨일 코넬 의과대학 연구팀이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었을 때 반대로 먹었을 때보다 식후혈당 반응 면적이 약 73% 낮아졌습니다. 이후 같은 연구팀이 당뇨 전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후속 연구에서도 채소를 먼저 먹은 경우에 혈당 피크가 40% 이상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채소를 먼저 드시고요. 브로콜리나 샐러드, 오이 같은 채소의 식이섬유가 소장 점막에서 당 흡수를 늦춘 역할을 하죠. 자, 두 번째는 단백질과 지방을 드시는 거죠. 계란, 두부, 닭가슴살, 견과류 같은 음식들이 위에서 음식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추고 GLP-1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밥이나 사과 같은 탄수화물과 과일을 드시는 거죠. 이 시점에서는 앞서 드신 채소와 단백질이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자, 그렇다면 사과를 아침에 드시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드시는 게 좋을까요? 자, 시간 생물학 관점에서 보면 오전에 인슐린 민감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이죠. 다만 문제는 이 빈속에 사과만 단독으로 드실 때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생길 수 있고요.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오전 내내 집중력 저하와 식욕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피세틴과 식이섬유를 모두 챙기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식사의 마지막 순서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수는요, 하루 1개를 기준으로 드시고요. 또 칼륨과 과당부화를 함께 고려할 때 적당한 양입니다. 자, 만성 신장질환 3기 이상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과 주스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한 음식이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에 맞는 방식으로 먹는 것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신장이나 혈당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